남자는 무감한 표정으로 어망을 질질 끌고 있었다. 손에 박인 굳은 살은 삶이 남긴 흔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지친 육신 아래 6초 만에 상대를 KO시킨 적 있는 MMA 무패의 맹수가 갇혀 있다는 걸. 하지만 그는 동생이 링 위에서 치명적인 중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일이 그가 10년간 봉인해온 야수를 완전히 깨워낼 줄은. 그의 이름은 바튼. 삶의 모서리가 닳아버린 어부였다. 그는 가장 고된 일을 하면서도 가장 적은 돈을 받았고 사장의 착취까지 견뎌야 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맞서지 않았다. 다정한 아내와 착한 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가족은 모든 걸 버티게 하는 이유였다. 하지만 삶의 무게는 연이어 그를 덮쳐왔다. 딸은 중병으로 전문 치료가 필요했고 아내는 하필 둘째까지 임신한 상태였다. 청구서는 눈송이처럼 쏟아졌다. 그를 숨조차 쉬지 못할 만큼 짓눌렀다. 설상가상으로 어서는 일주일 내내 변변한 조업 성과조차 없었다. 사장은 그 틈을 타 그를 해고해버렸다. 일자리를 잃은 바트는 집으로 돌아와 TV로 동생 말론의 경기를 지켜봤다. 말론은 국내 미들급 챔피언 그라우에게 도전하고 있었다. 형의 그림자를 넘어보려 했지만 실력은 턱없이 부족했고 그라우의 묵직한 펀치 한 방에 그대로 실신하고 말았다. 바트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라우의 매니저는 위선적으로 꽃다발을 내밀었다. 그는 바튼을 알아봤다. 그리고 묻혀있던 비밀 하나를 꺼내 들었다. 눈앞에 이 초라한 어부는 한때 국내 MMA 헤비급을 지배하던 무패의 전설이었고 모든 상대를 벌벌 떨게 만들던 야수였다. 지금은 기세등등한 그라우조차 한때는 그에게 패한 적이 있었고 6초 만에 KO당한 치욕의 기록까지 남겼다. 매니저가 찾아온 이유는 바튼의 복귀를 제안하기 위해서였다. 승패와 상관없이 75,000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라우에겐 떳떳한 승리가 필요했다. 커리어에 남은 유일한 5점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바튼은 차갑게 거절했다. 그는 이미 폭력에 진저리가 나 있었다. 하지만 삶의 연속 펀치는 결코 자비가 없었다. 제수 씨는 말론이 체육관을 차리려고 5만 달러나 되는 큰 빚을 졌다고 털어놨다. 동생의 중상과 빚, 딸의 치료비,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까지 모든 짐이 한순간에 바튼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에겐 다른 선택이 없었다. 그는 매니저를 찾아가 몸값을 15만 달러로 올리고 절반을 선불로 요구했다. 매니저는 이를 받아들였다. 조건은 바튼이 반드시 멋진 경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주어진 훈련 시간은 단 7주뿐이었다. 10년이나 망가진 몸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바튼에게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는 옛 스승 세미를 찾아갔지만 냉정하게 거절당했다. 세미의 딸 로즈는 아버지가 당시 바튼이 말도 없이 떠난 일을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로즈는 바튼의 재능을 높이 샀다. 그녀는 직접 그의 코치를 맡기로 했다. 훈련이 시작됐다. 바튼의 몸 상태는 심각하게 퇴화해 있었다. 체력도 반응 속도도 모두 치명적인 약점이 됐고 평범한 스파링 파트너조차 이기지 못했다. 그는 몸무게 350파운드의 옛 어선 동료 닐까지 불러왔는데 한때 미식축구 선수였던 남자였다. 지상 그래플링과 레슬링을 집중 훈련할 파트너였다. 세미는 그의 서투른 훈련 모습을 지켜보다가 끝내 입을 열었다. 그는 바튼에게 이제 엔진도 몸의 중심을 떠받칠 힘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 맹수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이어서 세미는 그해의 진실을 털어놓았다. 이 체육관은 원래 바튼을 위해 세운 것이었다. 하지만 바튼은 술집 난투국으로 감옥에 갔고 세미는 그를 위해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 심지어 아내마저 그의 곁을 떠났다. 그는 바튼이 출소하길 기다렸지만 정작 바튼은 자취를 감췄다. 바튼은 죄책감에 잠긴 채 감옥에 있던 2년 반 동안 매일 싸움만 했다고 털어놨다. 출소 후 그는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아내를 만난 뒤에야 맹세했다. 마음속 짐승을 완전히 봉인하겠다고. 그렇게 스승과 제자 사이의 얼음장도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라우는 경기에서 마롱을 반칙으로 가격한 일로 6개월 출장 정지를 당했다. 바튼과의 공식전도 결국 취소될 수밖에 없었다. 매니저도 선치급금은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 위기는 풀린 듯했다. 바튼은 그제야 한숨을 돌렸다. 그는 돈을 쥔 채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여겼다. 하지만 마롱의 자존심과 형에 대한 죄책감은 모든 것을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형의 빚을 갚고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결국 그라우의 불법 경기를 몰래 받아들였다. 규칙도 없고 심판도 없었다. 그야말로 순수한 지하 데스매치였다. 큰 부상에서 회복도 못한 마롱은 애초에 그라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라우는 동작마다 살기가 서려 있었고 마지막엔 사나운 회전킥을 날렸다. 마롱의 머리는 계단에 세게 부딪혔고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바튼이 도착했을 때는 차가운 동생의 시신만 남아있었다. 동생의 죽음은 바튼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날마다 술에 절어 복수와 가족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처절하게 흔들렸다. 한편 그라우는 언론 앞에서 대놓고 도발했다. 말론의 죽음을 바튼의 비겁함 탓으로 돌렸다.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바튼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남편이 죄책감과 분노에 잠식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아내는 끝내 그의 선택을 지지했다. 그녀는 바튼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아내의 이해는 바튼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야수를 완전히 깨워냈다. 그는 그날 밤 곧바로 3일을 찾아갔다. 이번에야말로 스승과 제자가 진정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게 됐다. 호흡해야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해야 이길 수 있다. 그것이 그들이 믿어온 승리의 법칙이었다. 지옥 같은 훈련이 시작됐다. 고강도 체력 훈련, 폭발력, 그리고 공방 전환까지 10년간 사라졌던 격투 머신이 놀라운 속도로 돌아오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찾아왔다. 목숨과 존엄을 건 사투였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그라운은 특유의 난폭한 스타일로 폭풍 같은 공격을 퍼부었다. 바튼은 침착하게 방어하며 상대의 체력을 깎아내리고 빈틈을 노렸다. 첫 2라운드에서 바튼은 완전히 밀렸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데다 2라운드 막판에는 초크에 걸려 숨이 끊길 뻔했다. 모두가 한때의 전설이 이렇게 막을 내리는 줄 알았다. 하지만 3라운드 바튼은 기회를 잡아 테이크다운 한 방으로 흐름을 뒤집었다. 초조해진 그라운은 비열한 수까지 써가며 손가락으로 바튼의 눈을 찔렀다. 심판은 경기를 중단시켰다. 바튼은 한쪽 눈의 시력을 크게 잃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분노는 완전히 타올랐다. 경기가 재개되자 마침내 분노의 야수가 풀려났다. 시야는 흐릿했지만 그의 주먹은 더욱 빠르고 매서웠다. 그는 침착하게 타이밍을 읽고 묵직한 펀치를 꽂아 그라우의 발을 그대로 부러뜨렸다. 10년의 인고, 지옥 같은 특훈, 그리고 동생을 잃은 고통, 그 모든 감정이 이 순간 파괴적인 힘으로 폭발했다. 그의 공격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라우는 얻어맞기만 할 뿐 전혀 반격하지 못했다. 마지막 일격이 터지자 오만하던 챔피언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바튼은 승리의 포효를 터뜨렸다. 그는 금빛 챔피언 벨트를 높이 들어 올리며 수많은 환호 속에서 진정한 왕의 귀환을 완성했다.